어제가 수능이었죠.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학 시간도 너무 싫었고 수학 선생님도 그냥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가려면은 더구나 대학 가려면은 반드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싫었는데 억지로 진짜 억지로 참으면서 수학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이라는 게 더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연애를 하고 싶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또 결혼을 할 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성을 공부해야 했고 알아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그리고 레깅스처럼 노출이 많은 옷을 입으면 여자는 묻 남자들한테 야한 상상이 될 수도 있다 등등으로요. 왜냐? 수학 싫다고 공부 안 하면은 결국에 나만 손해를 보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엔 나만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심지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겨우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때 내가 성추행을 당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임신이나 출산 등 생리적인 성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온갖 생리적인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또 충분하진 않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반면 심리적인 성, 즉 사람의 성에 대한 심리는 쉽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에 대한 심리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알려고 해야 되죠. 얼만큼?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제가 그동안 성심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에 대해서 정말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그러면서도 자위를 많이 하면 조루가 된다는 등 어쩌고 이 개뿔도 모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또 자신은 성에 관심이 없다면서 성에 대해서 말도 아예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만큼도 성을 모르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인 이 홍희정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모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좋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 연애를 하려면 연애에 필요한 만큼은 여자나 남자의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연애 시작할 때까지 몰랐다. 그럼 또 연애하면서 틈틈이 쎄 빠지게 공부를 해야 되죠. 하지만 막상 연애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성의 심리는 공부를 안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중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그 여학생이 대답하기를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추행을 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상담센터를 찾았던 거라고 하던데요. 남자는 여자보다 성적인 발달이 빠르다는 사실을, 즉, 남자는 여자보다 성적인 호기심과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으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덥석 손을 잡았을까요? 그러니 연애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서로를 막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여학생은 이해가 됩니다. 나이도 많이 어린데다가 요즘에 하도 미투미투 하니까 남자친구한테 손을 잡힌 것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죠. 더구나 요즘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허락을 안 받고 손을 잡으면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에 있는 성고민 게시판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상성욕자, 즉 변태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여자친구가 막 묶어달라고 한다든가 남자친구가 관계 도중에 갑자기 욕을 한다든가 하면서 막 때린다든가 등등등등. 근데 이런 고민들이 바로 변태들의 심리를 모르다 보니까 하게 된 고민들입니다. 이 변태들은 변태 성욕을 꼭 고쳐야 하는데도 고치기는커녕 거꾸로 좀비처럼 연인이나 배우자를 자신과 같은 변태 성욕자로 만들려고 이 변태 성욕자로 길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따라서 결국 자기도 변태가 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현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니 변태인 애인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모두 연애에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자의 그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냥 넘어갔다는 여자들도 있고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성에 대해서 모르면 누구나 이렇게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은 남자와 여자의 성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성생활은 결혼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결혼을 할 때까지 몰랐다. 그럼 또 결혼 생활 하면서 아내의 심리나 남편의 심리를 쎄 빠지게 공부를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도 성에 대해 공부하기는커녕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섹스나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생활을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녀의 남편은 신혼인데도 강제로 금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 투덜대던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코 밝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내 때문에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처럼 오해받고 있어가지고 또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주장만 하면서 막무가내로 부부 생활을 거부한다. 여러분은 이런 아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이런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섹스나 하려고 결혼했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남편은 누구랑 부부 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전 여자친구? 아니면 옆집 여자? 그것도 아니면 섹타를 만들까요? 아니면 배가 잔뜩 고픈데도 그냥 참듯이 성생활하고 싶은데도 아내가 싫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턱대고 참아야 될까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막무가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혼당했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에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서 모르면 심지어 이혼을 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자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아주 웃겨요.
지난 9월에 그 방송됐던 한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어떤 남편은 이 남편도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였다는데요. 아무튼 자기는 그 스킨십을 싫어한다면서 성생활은 물론이고 아내와 키스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는 쫄쫄 굶고 있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가 자꾸 그러면 나 바람 피울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줬다는데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사정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듯이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섹스를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라고 해도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 원래 이래, 이러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할 거면 도대체 뭐하러 결혼을 해요? 이렇게 배우자를 성적으로 막 무시하는 것도 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섹스를 싫어한다. 또 섹스 귀찮다. 또 나는 손잡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나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등등.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내숭 아닙니다. 이런 말 하더라도 뭐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극히 일부만 달라질 수 있을 뿐이지 이런 걸로 확률 싸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무시하고 아무하고나 결혼했다가는 앞서 사례처럼 결혼 생활 내내 성적인 불만에 시달리면서 성적으로 무시만 당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되려면은, 즉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성심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면 역시 자식을 키우면서 새파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한테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엄마는 그 중학생인 자기 아들이 그 자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답니다. 중학생인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마한테 잘못됐다고 막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다 이렇다. 딴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왜 엄마만 그러냐. 등등.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대해가지고 남편한테 말을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자기한테 성교육 좀 받고 오라고 하더래요. 한마디로 아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만큼도 성에 대해서 몰랐다가 남편과 아들 모두에게 모자란 사람 취급을 당한 거죠. 또 어떤 아버지도 중학생인 자기 딸이 성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사실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 못해도 막연하게 부모님만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누구보다 자신을 부모님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자기보다 훨씬 먼저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성장기를 겪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막상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듯 싶으면 막 야단을 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니까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고 심지어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무턱대고 공부만 열심히 하길 바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에 대해서 자식이 변태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죠. 부모님이 안 그러니까 애들이 야동이나 보면서 변태가 되는 거고요. 요즘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변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오직 공부만 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변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자식을 변태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만큼은 성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의 뭐 호불호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성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꼭 알아야 합니다. 또 연애를 하려면 연애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이성의 심리를 알아야 하고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연애를 하자고 하도 나한테 막 쫄라가지고 내가 막 너무 이쁘고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연애에 필요한 만큼은 성에 대해 알아야 하죠. 왜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또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부모가 되려면 또 자식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꼭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런다면 애지중지 키운 우리 자식을 결국 변태짓이나 하는 변태성욕자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평생 오르가즘을 한 번도 못 느낀 성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막 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두세요. 이렇게 들어두면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렵다 그러시면은 저희 한국성심리교육센터로 오시고요. 근데 오늘 채팅창이 너무 얼어붙은 것 같아. 추워가지고 그런지. 호 해야겠어. 호. 죄송해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리 전문가 홍희정이었습니다.